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을 정말 잘 이해를 하고 이 어떤 절세 전략을 잘 알고서 전략을 세워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했던 분 중에 법인 사업자로 용인의 타운하우스를 하나 얼마 전에 매수를 했다. 근데 그게 3억대 중반에 매수를 했는데 공시가격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죠. 실거래가에 비해서. 근데 그게 공시가격이 3억이면 법인의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법인의 종부세가 6억까지는 공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법이 바뀌었죠. 6억 공제면은 법인에 대한 종부세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공제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법인은. 취득세도 12%. 법인에 대한 어떤 그 규제가 굉장히 많이 갔죠. 대출도 안 되게 하고. 중요한 것은 무조건 우리가 법인에 대해서 세금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겁을 먹을 게 아니고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그분이 살고 계시는데 공시가격을 3억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이 바뀐 내년에 6월 1일 날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 종부세가 얼마입니까? 공제가 없고 바로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4%이기 때문에 1주택만 돼도 3%를 곱하면 공시가격에 한 1,000만 원 돈을 냅니다. 그럼 재산세까지 하면은 1,100, 1,200 정도 된다고 치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본인이 거주하면서 100만 원씩 냅니다. 임대인이자 임차인입니다. 제가 그렇게 오늘 방송 상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그걸 과연 시세가 계속 4, 5 올라갈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입지가 그렇게 좋은 입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거주하시면서 100만 원씩을 냅니다. 근데 법인사업자가 내년 6월 1일 보유자부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행은 법인세에다가 10%를 중과를 하지만 이제는 20%를 중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알아야 되는 거죠. 무조건 세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팔아라가 아니고 계산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양도차익은 별로 안 나는데 종부세라든지 이런 세금만 많이 내겠느냐 이런 걸 빨리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인 계산이 그만큼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제가 상담했던 분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단기 임대주택,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조금씩 많이 오는데 오늘은 다세대 주택 50채를 몇 개 지역에 50채를 단기 임대주택을 등록하신 분이 상담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먼저 알아야 팔지, 언제 팔지, 보유를 할지 정할 거 아닙니까? 자,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단기 임대주택 4년짜리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기는 의무기간이 5년이고요. 장기는 8년입니다. 의무기간. 근데 단기는 무조건 폐지, 아파트도 폐지. 그러면 단기는 4년만 하고 폐지를 해야 되는데 5년이 안 채워졌을 때 여러 가지 부분, 세금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자, 보겠습니다. 먼저 취득할 때 취득세부터 보겠습니다. 취득은 신규 취득, 분양한 거 취득을 해야 취득세 면제를 처음에 받을 수 있는 거죠.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게 단기나 공공지원이나 장기일만 다 똑같습니다. 40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200만 원, 취득세가 200만 원 이하일 때는 면제입니다. 40에서 60제곱미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단기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200만 원까지 면적, 200만 원 초과시는 85%를 감면입니다. 그러면 200만 원 초과됐다 그러면 15%만 내면 된다는 얘기겠죠. 자,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는 8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만 해당되기 때문에 단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을 받고 이게 이제 공공주택 신축,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 한정. 재산세 부분을 보겠습니다. 단기의 경우는 6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재산세가 50% 감면입니다. 60에서 85제곱미터는 25%가 감면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이 되는 거고, 자,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 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세대 이상입니다. 재산세는 2가구 이상 가지고 있어야 재산세 면제가 된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다가구 주택은 모든 호수의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공공지원 또는 장기 일반으로 등록한 경우,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단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라는 거는 소유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임대주는 그런 어떤 원룸이 됐든 투룸이 됐든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여야 돼요. 다. 실사용 면적으로 15평, 20평 뭐 대략적으로 전용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대한 먼저 이해가 돼야 됩니다. 취득세나 재산세. 자, 그러면은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우리가 뭐 장기 보유 특제 장기하면은 뭐 몇 프로 된다는데, 자, 일반적인 단기는 이런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단기 같은 경우는 4년 이상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4년의 의무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3년째는 중간에 2분의 1 이상 지나고 나서 자동 말소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하고 2년 반 이상을 했다 그러면은 2년 반만 하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못 받습니다. 3년 이상이 돼야 6%, 4년이 돼야 8%입니다. 근데 이게 특례 적용이라는 게 이게 뭐죠? 8년짜리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요일표를. 7년까지는 단기든 뭐 추가적인 특례든 큰 차이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차이가 나느냐? 바로 이 8년 차부터가 차이 납니다. 이 특례 적용을 장기는 50%죠. 8년짜리가. 10년 이상은 70%, 우리가 50%, 70%다 방송에서 많이 해서 알 거예요. 9년, 샌드위치 9년은 50%입니다. 자, 그래서 단기도 바로 6%, 8% 받을 수 있는 3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된다. 자, 이해를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3월 31일이라는 게 지금 기준이 중요합니다. 자, 어떤 기준이냐?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단기 임대주택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4년짜리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확인하세요. 2018년 3월 30일 이전에 등록했냐, 이후에 등록했냐. 거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세 부분에서는 3월 31일,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한 거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뭐, 주택임대사업자 한 이 주택을 나중에 매도 시에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다 보면 플러스 10%, 3주택 이상은 플러스 20%, 내년 6월 1일이 지나면은 플러스 10%씩 더 되죠. 내년 6월 1일 이 소유자는. 근데 이거는 양도세 중과가 안 됩니다. 잘 알아두세요. 오늘 50채 가지고 계신 분도 2018년 3월 30일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게 있고 이후에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큰 차이가 있어요. 4년이 끝난 이후에도 바로 팔 필요 없어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있던 거는 중과가 안 됩니다. 대신에 일반 과세는 되겠죠. 일반 과세가 뭐예요? 6에서 42%. 일반 과세 더한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할인율 6%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3년 6%, 4년 8%. 여기 대해 할인을 해주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요거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종합부동산세도 합산이 배제됩니다. 지금 가장 큰 게 또 뭐예요? 양도세 중과.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모든 주택을 더해서 합산을 해서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은 공제 6억 원을 내죠. 공시가격에서. 나머지는 그 요일대로 하는데 종합부동산세를 2018년 3월 30일 이전에 등록한 거는 아예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등록한 거는 합산을 해서 종부세를 때리기 때문에 내년 6월 1일 소유자부터는 커지죠. 그래서 만약에 이 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단순하게 시세 차익 보려고 했는데 볼 만큼 보고 앞으로는 별로 미래 가치가 없다 그러면은 내년 6월 1일이 되기 전에 이거는 처분을 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2018년 3월 30일 이전에 했다. 양도세 중과랑 종합부동산세 4년 폐지가 돼도 지금 자동 폐기를 시켰죠. 폐지가 돼도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안 되고 양도소득세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주택이 혜택이 크죠.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4년 단기 임대주택 지금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합산 폐지 요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18년 3월 31일 이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공시가격입니다.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했고 임대료 증액률을 5% 이내 지켜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 자, 이 부분입니다. 원래는 장기는 8년을 의무를 해야 되고 단기는 5년을 해야 되지만 정부가 4년의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를 지금 하겠다고 해서 단기는 그러면 5년 요건이 안 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하느냐?
양도세 중과를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은 인정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자, 오늘 4년 단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 꽤 많은데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고민 이메일과 문자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